안녕하세요. 김한주 원장입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외상학 세부 전문의입니다. 강서 K병원의 골절 외상센터에서 정형외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비욘디 방송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골절의 기본적인 개념과 치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가장 외래에서 많이 보는 환자들 군 중에 하나로서 골절 수술 후에 뼈가 안 붙는 불류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제로는 금속 고정물이 보여주는 불류압의 시그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중증외상수련센터에서 오정호 교수님 밑에서 임상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정형외과 외상 세부 전문의를 취득하였고 이 마지막 고대 구로병원에서의 마지막 날 교수님과 그리고 영남대학교 손희승 교수님과 찍은 사진인데요. 그 교수님께 받았던 그런 골절에 대한 그런 철학과 환자들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기며 요즘도 강서 K병원에서 많은 골절 환자들과 불류압 환자들의 진심을 다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가 붙는 것을 유압이라고 합니다. 골절된 뼈가 치유 과정을 거쳐 붙는 경우를 이제 유압이라고 하고요. 뼈가 붙지 않는 경우를 불류압이라고 하는데 불류압의 정확한 정의는 골절 후에 9개월 이상 뼈가 붙지 않는 상태에서 방사선 검사상 연속된 3개월 이상 뼈가 붙어가는 징조가 보이지 않는 경우를 불류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류압은 모든 골절에서 3에서 5%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지난 시간 정리해서 이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골절 치유의 필수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유력, 그리고 하나는 안정성입니다. 치유력은 뼈로 가는 혈액 공급을 보존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뼈가 부러지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치유되려고 하는 뼈가 붙어가려는 성질이 있는데 그것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보존을 해주는 게 치유력을 보존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안정성이라는 건 적절한 고정입니다. 적절한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수술, 뭐 깁스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치유력을 최대한 손상을 덜 주는 상황에서 안정성을 주어야지 이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야지만 뼈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뼈는 어떻게 하면 붙을까요? 이 정상적인 뼈의 혈액 공급을 보면은 부러지지 않는 정상뼈는 뼈 안쪽은 비어있는 뼈 안쪽의 골 내막의 영양동맥에서 3분의 2 정도의 피가 가고 뼈 겉에 있는 골막으로부터 혈액 공급이 3분의 1 정도가 흘러가게 됩니다. 주로 이제 뼈 안쪽에서 피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부러진 뼈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혈액 공급의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뼈가 부러지게 되면은 이제 주변 근육이나 골막의 혈액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주변에서 피가 들어오게 되는데 정상시의 10배 이상의 혈액이 골막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골막에서 피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과도하게 골막을 조작을 한다 해서 골막의 혈액 공급을 방해하거나 골막을 손상을 주게 되면은 뼈가 안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골 유압 과정을 보면은 다음 엑스레이를 보면 굉장히 심한 대퇴 골절인데요. 엑스레이를 보면은 뭐 여러 조각의 분쇄가 나면서 뼈가 산산조각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술을 통해서 금속정으로 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골절된 산산조각이 된 부위는 여전히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 부위를 절개하지 않고 위아래만 단단하게 금속 고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치유력을 최대한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수술을 하였고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뼈가 붙어가는지를 보게 되면 수술 전, 수술 직후, 그리고 3개월, 12개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점점 이 수술 직후 3개월, 12개월 경과에 따라서 옆에부터 멀어져 있던 뼈가 모이면서 엉겨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유력에 최대한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금속정을 통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하여서 안정성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유압이 진행이 되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골막 혈액 공급 훼손에 안 좋은 예를 한 가지 보여드리게 되면은요, 수술 직후 이건 척골 간부의 골절인데 수술 직후 엑스레이입니다. 골절된 부위를 금속판으로 대서 고정을 하였고 나사못이 위쪽에 4개, 아래쪽에 3개 단단하게 고정을 하였습니다. 여기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골절 부위를 이렇게 철사, 와이어를 통해서 한 4바퀴 정도 이렇게 감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고정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9개월이 지나서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 골절 부위가 뼈가 골절 간격이 뼈가 붙지 않고 오히려 까만 부분이 벌어지면서 뼈가 붙지 않는 분류압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 단단하게 고정은 하였지만 골막을 과도하게 손상을 주면서 이렇게 치유력에 훼손을 하게 되면은 뼈가 붙지 않는 분류압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골절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레이스에 비교를 하는데요. 뼈가 붙는 골절이 유압되는 것 그리고 금속 고정이 실패하는 것, 실패 사이의 레이스라고 합니다. 뼈가 먼저 붙을지 아니면 뼈가 붙기 전에 금속이 먼저 지칠지 레이스를 한다고 하는데요. 골절 수술에서의 금속의 역할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대퇴골을 그림으로 그린 뼈인데 뼈가 부러져서 이제 골절선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판을 옆에다 대고 나사못을 단단하게 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엔 금속판과 나사못이 큰 힘으로 뼈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 수술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뼈가 붙게 되면은 인제 성공을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인제 금속판과 나사못의 기능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수개월 이상 뼈가 붙지 않게 되면은 고정되어 있던 금속판과 그리고 나사못 그리고 들이 많은 힘을 받게 되면서 뼈가 계속 붙지 않게 되면은 금속이 힘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사못이 밀려 나오거나 금속판이 부러지거나 그리고 나사못이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분류압 그리고 조기 금속 고정 실패, 금속 고정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고정물의 실패 징후라고 이야기를 하며 골절 간격이 벌어지거나 골절 부위가 경화가 되거나 금속판과 금속정이 부러지거나 금속판이 뼈에서 뜨거나 그리고 나사못 주변에 이제 뼈가 흡수되는 골 흡수가 일어나거나 나사못이 부러지거나 나사못이 밀려 나오거나 골절 부에 각 변화가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고정물이 고정한 금속들이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다음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쇄골 골절 수술 금속판으로 고정한 후에 시간 경과에 따라서 1개월, 3개월, 1년 이 엑스레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1개월, 3개월, 1년 시간이 점점 경과를 하면서 골절 부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개월에서 3개월 넘어갈 때 굉장히 간격이 넓어졌고요. 3개월에서 1년 넘어갈 때 간격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골절 부위의 끝단이 경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분류압으로 가는 그 신호인데 이렇게 돼서 환자분이 이때 이제 좀 조기에 치료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시간을 늦추고 치료 시기를 놓치고 어깨를 계속 쓰다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금속판이 부러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금속을 다 뽑고 새롭게 이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커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금속판을 이건 상완골 골절인데요. 상완골 간부가 수평 골절이 있고 수술 직후 1개월 후, 2개월 후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은 골절이 처음에는 금속판이 뼈에 딱 달라붙어 있다가 한 달 지나면서 살짝 뜨고 2달 지나면서 훨씬 더 간격이 많이 뜨면서 동시에 이렇게 뼈가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휘어져 있고 금속이 판이 위에서 뜨게 되면은 각 변화가 생기고 금속판이 뼈에서 뜬다. 이거는 더 이상 이 금속은 기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압의 기준인 9개월까지 이제 기다리면 안 되고 이때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 사례로서 나사못과 금속정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직후 3개월 후, 9개월 후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은 뼈가 점점 이렇게 휘어가는 양상이 보이게 되는데요. 9개월째 엑스레이를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나사못이 뼈가 위쪽에서 이제 뼈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금속정과 나사못이 계속 안에서 흔들리다 보면은 나사못이 이렇게 뼈를 이렇게 뼈 안에서 흔들리다 보면 뼈가 이렇게 녹아가는 그런
골 흡수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마찬가지로 금속정도 뼈 속에서 이렇게 안에서 계속 시계추처럼 흔들리다 보면은 다음처럼 이 피질골을 갉아먹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 피질골이 부러지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 직후, 이것도 같은 상완골 골절인데요. 골절 부위를 와이어, 철사로 감고 금속판, 두 개의 금속판으로 단단하게 고정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4개월 후 보면은 수술 직후에 비해서 4개월째 골절 부위가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이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확대를 해보면은 금속판의 나사못들이 잘 고정이 되어 있는데, 4개월이 지나고 나서 금속판에 붙어 있던 나사못들이 다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속판이 나사못이 부러지면서 금속판이 뼈에서 뜬다.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뼈에 붙어 있는 금속판의 기능이 없는 상태고, 불류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 직후에 이 상완골의 골절에서 수술 직후에 잘 유지가 되고 있으나 3개월 후에 이렇게 금속판 자체가 부러지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또한 이렇게 금속정, 굉장히 두꺼운 금속정이 뼈 속 안에 들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술 2년이 지나도 뼈가 계속해서 붙지 않으면 이 단단한 금속정도 부러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금속 고정물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경우에서 이 재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재수술이 필요하진 않았던 예를 한 가지 보여드리면 70대 환자의 대퇴골 하단 골절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무릎이고요. 무릎 관절 위쪽에 있는 대퇴골 하단의 골절입니다. 또한 말기 퇴행성 관절염, 굉장히 심한 관절염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대퇴골 하단에 양쪽 금속판, 내측과 외측에 굉장히 길고 단단하게 금속 고정을 했습니다. 특히 골절 부위 아래쪽으로 최대한 많은 나사못들을 길게 넣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실패하기 쉬운 뼈가 잘 붙지 않는 고령, 그 다음에 이런 환자 요인들이 있습니다. 고령, 그 다음에 골다공증, 이런 실패하기 쉬운 고령의 대퇴골절에서는 불류압이 아니더라도 초기에 고리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빨리 붙게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합성골인 BMP와 그리고 DBM을 섞어서 골 이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수술 직후 엑스레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골절 부위 아래쪽으로 최대한 많은 나사못들이 양쪽에서 길게끔 들어가게 해야지 아래쪽에 단단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2달째 엑스레이입니다. 보시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금속판에 나사못이 하나가 밀려 나왔고, 안쪽에 있는 나사못은 뼈에서 나사못이 부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금속 고정 실패, 금속이 실패를 하기 때문에 불류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수술 2달째 이제 측면 엑스레이를 보면은 뼈 뒤쪽으로 무릎 뒤쪽으로 해서 뼈들이 생겨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들이 잘 붙어가고 있구나, 이런 신호를 얻을 수가 있었고, 또한 이 하나가 부러지고 하나가 나사못이 밀려 나왔지만 많은 나사못들이, 특히 골절 부위 아래쪽으로 많은 나사못들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보험이 들어 있다, 아직 단단하게 고정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에게 지속적으로 걸으셔도 됩니다, 무릎을 구부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달째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 4달째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위쪽에 있는 나사못 3개도 이렇게 밀려 나오고,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사못 하나만 부러지게 되었는데요. 측면 엑스레이를 보면 뒤쪽으로 뼈가 쫙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골 형성, 뒤쪽에 뼈가 쭉 붙었고 유압이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못은 추가로 밀려 나오기는 했지만 뼈가 잘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 1년 6개월째 엑스레이를 보면 완전한 골 유압을 얻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뼈가 먼저 붙을까, 금속이 먼저 지칠까 해서 금속이 나사못이 한두 개가 밀려 나오고 부러지고 그렇게 실패의 소견들이 약간 보이긴 했지만, 우리가 뼈 이식을 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많은 나사못들이 나머지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뼈가 먼저 붙을까에 이제 레이스에서 우리가 뼈가 붙는 골 유압이 성공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추후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위해서 금속판을 모두 제거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재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사못에 문제가 생겼다고 무조건 재수술하는 것은 아니고 남은 금속들이 뼈가 붙을 때까지 잘 버티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환자분 케이스인데요. 70대 환자의 대퇴 원위부 골절, 같은 부위의 골절입니다. 이 환자분의 특징은 이제 인공관절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5년 전에 인공관절 수술 후 넘어지면서 발생한 대퇴 원위부 골절입니다. 수술 직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깥쪽에만 이렇게 금속판을 고정을 하였습니다. 6개월째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 조금 나사못이랑 금속판에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나사못이 부러져 있고 나사못이 밀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때 재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기다려서 붙을 수 있을지 이것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뭐 CT도 찍어 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리 전체의 정렬입니다. 우리가 대퇴골의 중앙부터 발목의 중앙까지 쭉 일직선으로 연결한 선이 무릎의 가운데를 지나야 됩니다. 분명히 인공관절 수술을 했으면은 이것이 무릎의 가운데 안쪽을 지나야 되는데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대퇴골 중앙과 발목 중앙을 연결한 선을 그었을 때 무릎의 상당 부분 안쪽에서 선이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한 내반 변형이라고 하고 이 상태로 이제 뼈가 안쪽으로 휘었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뼈가 붙지 않습니다. 정렬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정상적인 하지 정렬을 보게 되면은 고관절 그리고 슬관절, 그리고 족근관절이 일직선으로 놓이게 되는 게 정상적인 하지 정렬입니다. 고관절에서 족근관절 선을 연결했을 때 가운데를 지나야 되는데 지금처럼 고관절과 족근관절 사이를 연결한 선이 무릎의 굉장히 안쪽을 지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내반 변형이라고 합니다. 또 내반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굉장히 심한 내반 변형이 있었기 때문에 재수술을 해서 대퇴골 하단에 양측 금속판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하였고요. 골절 부위 아래쪽으로 많은 나사못들을 넣어서 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를 하지 정렬 자체의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대퇴골 중앙과 발목 중앙을 연결하는 선이 무릎의 정 가운데를 지나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렬을 얻어서 재수술을 통해서 좋은 정렬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또 다른 정렬의 좋은 예를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30대 남성 환자분으로 눈길에서 미끄러져 경골 골절, 정강이 뼈가 부러진 상태로 타 병원에서 수술 후 9개월째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환자분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요. 9개월 동안에 한 번도 이게 땅을 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휠체어를 타시거나 목발을 짚으면서 한 번도 땅을 딛지 못하셨다고 하십니다.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이 확대를 하게 되면은 금속판이 부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속판이 부러져 있고 골절 부위는 뼈가 붙지 않는 분류압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다려서 이제 뼈가 붙을지, 뼈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경우 기다리면 뼈가 붙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발목을 보게 되면은 9개월간 땅을 딛지 못해서 굉장히 심한 불용성 골다공증, 뼈가 굉장히 푸석푸석해지는 건데요. 이 정상적인 뼈가 아니라 다치지 않은 뼈인데도 이렇게 심한 불용성 골다공증이 보이고 있고 또한 경골이 아닌 무릎의 이제 대퇴골과 슬개골에도 심한 불용성 골다공증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불용성 골다공증은 뼈가 굉장히 푸석푸석 쓰지 않기 때문에 푸석푸석해지면서 약해지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나중에 CRPS라고 하는 여러 만성 동통 증후군 혹은 추가적인 골절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용성 골다공증의 치료는 땅을 딛고 무릎을 쓰고 발목을 써서 땅을 이렇게 적절한 압박과 운동을 해줘야지 이게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는 9개월간 땅을 한 번도 디딜 수가 없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렬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대퇴골 중앙과 이 발목 중앙을 연결하는 선을 그었을 때 반대쪽 왼쪽의 경우에는 쭉 선을 그었을 때 무릎의 정중앙을 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친 발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무릎 안쪽으로 지나는 내반 변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심한 내반 변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이 발목의 높이를 보게 되면 발목의 높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한 5cm 이상 나 보이는데요. 이렇게 다리 길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똑바르게 일직선으로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이렇게 휘다 보니까 다리 길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쇄 조각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뼈가 정확하게 안 붙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CT를 찍어서 봅니다. 그래서 전방에 이렇게 분쇄 조각, 그리고 후방에 있는 분쇄 조각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관상면에서도 전방에 있는 분쇄 조각, 그리고 후방에 있는 분쇄 조각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분류압의 뼈이식 수술 과정, 재고정, 그리고 뼈이식 수술 과정에 대해서 모식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CT상으로 정확하게 뼈가 어디가 안 붙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T상에서 보이는 그런 분류압의 빈 공간은 뻥 뚫린 빈 공간이 아닙니다. 경화된 뼈가 있고 그 사이에는 우리 섬유 조직, 실제로 빈 공간에 보이는 곳에 섬유 조직들이 꽉 차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게 엉겨 붙어 있기 때문에 뼈 이식과 그리고 다리 교정을 하기 위해서 섬유 조직들을 철저하게 긁어내야 됩니다. 그런 변연 절제술, 우리가 붙어 있는 섬유 조직들을 철저하게 긁어내 줘야지 우리가 다리가 움직이고 그 사이에 뼈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 이식을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섬유 조직을 제거하고 경화된 끝부분을 긁어내는 변연 절제술을 꼼꼼하게 시행을 하고 정렬을 맞춘 다음에 뼈 이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골 유압이 성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BS를 항상 이걸 체크해야 되는데요. A는 정렬, 얼라이먼트, B는 치유력, 바이올로지, 그리고 S는 스테빌리티, 안정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 분류압 환자에서는 이 정렬과 치유력과 안정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심한 내반 변형이 있기 때문에 정렬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 뼈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치유력은 노란불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정성을 봤을 때는 이미 금속판이 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금속판을 모두 제거를 하고 뼈가 붙지 않는 분류압 부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방에 있는 분쇄 조각을 제거를 한 다음에 후방에 있는 분쇄 조각 주변에 있는 엉겨붙은 섬유 조직들을 철저한 변연 절제술을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엉겨붙어 있는 조직들을 다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뼈가 안 붙은 부위가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리 교정을 하기 위해서 외고정기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발목과 그리고 무릎에 6mm의 핀을 박습니다. 이 핀을 박고 나서 우리가 외고정기, 밖에다가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발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외고정기가 고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보비 케이블 테크닉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술 중에 다리 정렬을 맞춰야 되는데요. 엑스레이에서 재는 것과 똑같이 대퇴골의 중앙과 그리고 발목 중앙을 연결하는 긴 선을 보비 케이블이라고 해서 소잡기 있는 긴 선을 쭉 당겨서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장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리를 펴서 무릎의 중앙을 지나도록, 선이 무릎의 중앙을 지나도록 엑스레이를 찍고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보이는 이런 발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을 연결하게 되면은 우리가 안쪽에 바깥쪽에 금속판을 고정을 하고 뼈 이식을 하는 시간까지 이 외고정기가 버텨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렬을 유지하면서 단단하게 내고정 그리고 골 이식술까지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고정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외측과 내측의 양측 잠김 금속판을 고정을 해서 안정성을 향상을 시켰고, 반대쪽 무릎에서 자가골, 본인 뼈를 떼서 우리가 BMP, 노보시스 BMP 골형성 단백질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반대쪽 무릎과 BMP를 섞어서 후방 분쇄 조각 분류압 부위에 이식을 하고 전방 분쇄 조각을 조립을 한 후에 금속판을 고정을 하고 전방 쪽에도 추가적인 뼈 이식을 시행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 후에 이제 엑스레이고 수술 전에 비해서 굉장히 단단하게 3개의 금속판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뼈 이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엑스레이인데요. 수술 후 정렬을 찍기 위해서 2주차에 서서 땅을 딛고 서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이제 대퇴골 중앙과 발목 중앙을 연결하는 선을 그었을 때 양쪽이 똑같이 무릎의 정중앙을 지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었고 좋은 정렬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3개월째 환자분 외래 오셔서 찍은 엑스레이고 뼈가 거의 붙어 보이고 일상 보행을 하고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9개월간 땅을 한 번도 딛지 못하고 수술 시행 후에 2주차부터 이제 걷기 시작하였고 목발 한 달 반쯤 떼고 일상 보행을 하는 것을 3개월째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CT를 통해서 뼈가 완전히 붙은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렬 그리고 치유력, 안정성을 확인을 하고
그 정렬과 치유력, 안정성이 부족한 정렬, 치유력, 안정성을 보충을 해주는 것이 분류압 수술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이 쇄골의 분쇄 골절인데요. 50대 남성 환자 넘어지면서 쇄골을 부딪히고 나서 발생한 쇄골 분쇄 골절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쇄골뼈가 우리가 이제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이어진 S자 모양의 길다란 뼈인데 굉장히 심한 분쇄, 한 얼핏 봐도 4조각에서 5조각 정도 돼 보이는 분쇄 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 직후 엑스레이입니다. 이 엑스레이를 한번 평가를 해보면은 이 금속판을 위쪽에 댔고 안쪽에 3개 그리고 바깥쪽에 2개의 나사못을 고정을 하였습니다. 보통은 이제 3개 정도의 이상의 나사못을 고정을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는데요. 2개여도 우리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면 충분히 뼈가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치유력에 손상을 주는 경우에 회방을 주게 되는 경우에 와이어를 감는 경우가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와이어가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2개월째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 골절 부위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깥쪽에 금속판이 이렇게 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속판이 뼈에서 뜬다. 이것은 금속 고정 실패로 가는 그런 징후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경과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었습니다. 4개월째 완전히 금속판이 나사못들이 다 금속판에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나사못은 완전히 다 금속판에서 떠 있고 금속판도 뼈에서 완전히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철사로 골절 부위를 감고 있긴 하지만 이 안쪽만 금속판이 골절 부위가 뼈가 나사못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은 전혀 고정을 못 해주는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렬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치유력은 심한 손상이 와 있을 거를 예상이 되고요. 안정성도 전혀 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럴 때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렬과 치유력, 안정성이 부족할 때는 이 정렬과 치유력, 안정성을 보충을 해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께서는 좀 안타깝게도 그냥 금속판과 나사못을 모두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금속판과 나사못을 모두 제거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개월이 되면은 뼈가 움직이게 되면서 우리가 가관절이라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뼈들이 완전히 녹아서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정상 쪽에 비해서 굉장히 어깨가 짧아져 있고 환자분은 통증을 느끼고 움직일 때마다 어깨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쇄골의 가운데 부분이 움직이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셔서 CT를 찍었고 이 정상적인 CT에 비해서 정상 쪽에 반대쪽에 있는 왼쪽 CT에 비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짧아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많이 어긋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얼만큼의 길이가 짧아져 있고 우리가 다시 길이를 복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얼만큼 길이가 짧아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을 해서 지금처럼 환자분의 반대편에 있는 쇄골을 미러링해서 이렇게 거울에 비친 것처럼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것을 3D 프린터로 뽑고 그 다음에 원래 환자분의 있는 그런 그 어긋나 있는 쇄골뼈도 3D 프린팅을 해서 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한 대략 4cm 이상의 이 뼈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확하게 부피 그리고 길이가 얼만큼 비어 있는지도 역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과정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앞쪽과 위쪽에 2개의 금속판을 고정을 하여서 위쪽과 아래쪽에 2개의 금속판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하여서 고정력을 향상을 시켜 주었고 4cm 정도 길이를 늘린 다음에 비어 있는 우리 그 골 불유압 부분 가관절 있는 비어 있는 뼈 부분에 자가골, 동측에서 뗀 자가골, 무릎에서 뗀 자가골과 BMP를 믹스를 하여서 골 이식을 해서 치유력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과 똑같은 쇄골의 길이를 만들어 주었고 수술 후에 어깨 통증도 사라지게 되었던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렬, 치유력, 안정성을 항상 평가를 해야 되고 그것을 보충을 해주는 방향으로 금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보충해주는 재고정술 그리고 골 이식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분류압 그리고 가관절로
인한 짧아진 쇄골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길이를 복원을 할 수 있으며 비어 있는 부분에는 골 이식을 통하여 뼈를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금속 고정물에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분류압으로 이어지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이 생겼다면 하지 전체의 정렬 그리고 치유력, 안정성 등을 3개월마다 본다. 그러면은 그 주기를 조금씩 더 빠르게 해서 한 달마다 본다든지 해서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더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지만이 합병증을 줄이고 성공적인 골 유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렬, 치유력, 안정성, 얼라이먼트, 바이올로지, 스테빌리티, ABS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골절과 분류압에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평가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마지막 정리였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했고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볼게요. 네. 리엔제이님, 상완골 골절인데 금속정을 넣어 수술했습니다. 회복이 느린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찾아보니 상완골 골절의 경우 주로 금속판으로 수술하던데 금속정을 넣어 수술을 받아서 회복이 느린 걸까요? 우리가 경골 그리고 대퇴골 그리고 상완골 같은 경우에는 수술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뼈 겉에다가 금속판을 대서 나사못을 뼈 속에 넣어서 고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뼈 바깥에 금속판을 대는 방법과 뼈 속으로 금속정을 넣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의 경우에는 대퇴골과 경골 이런 하지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금속정으로 넣어서 수술할 수 있으면 금속정을 우선시합니다. 왜냐면은 금속정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부하를 하기 때문에 하지의 경우에는 빨리 땅을 딛고 걸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정이 금속판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상완골의 골절의 경우에서도 금속판과 금속정 두 가지 경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금속정을 많이 수술을 합니다. 근데 금속정의 장점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금속정을 넣을 때 우리가 이 어깨 위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어깨를 들어 올려주는 이 회전근을 가르고 금속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속정이 들어가면서 회전근의 손상, 절개를 하고 금속정이 들어가면서 회전근의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어깨를 들거나 할 때 초기 재활이나 이런 게 조금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지금 정확하게 수술한 지 몇 주가 됐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상완골의 골절에 금속정을 넣어 수술하게 될 때는 금속판보다는 회전근 손상으로 인해서 회복은 되겠지만 재활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다는 것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히터님, 분류압이 수술이 잘못돼서 생기나요? 수술이 잘 되면 안 생기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사람마다 뼈가 잘 안 붙는 체질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오늘은 제가 이제 분류압에 대해서만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압이 생기는 그런 케이스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제가 정리를 드렸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이제 유압에 대해서 좀 했습니다. 이때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분류압이 되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환자 요인, 하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치료 요인,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만큼 많이 다쳤는지.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많이 다치면 많이 다칠수록 뼈가 안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단순 골절보다는 복합 골절, 그리고 폐쇄성 골절보다는 개방성 골절 이렇게 많이 다치면 많이 다칠수록 뼈가 안 붙을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환자 요인 나이가 많거나 골다공증이 있거나 또한 술이나 담배 같은 거를 많이 하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역시 뼈가 안 붙을 수 있는 이런 환자 요인도 있고요. 세 번째로 환자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수술이 잘못돼서 생기는 그런 치료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렬 그리고 치유력 그리고 안정성 이 세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치료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치료 요인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요인 그리고 상해 요인, 치료 요인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술이 잘못돼서만 뼈가 붙지 않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원님, 원장님 분류압은 몇 달 후나 언제부터 붙지 않는 것인지를 확인하면 좋은가요? 보통 엑스레이나 CT 같은 걸 찍어보며 경과 관찰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뼈가 잘 안 붙는 경우에 바로 재수술도 가능한 것인가요? 제가 아까 한 7가지의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조기 금속 고정 실패, 뭔가 금속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2달째 이미 금속이 뼈에서 떠버리는 경우, 또 어떤 경우에는 1년까지 버티다가 1년 6개월째 금속판이 부러지는 경우, 3개월째 부러지는 경우, 2년째 금속정이 부러지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를 보여드렸는데요. 분류압의 진단 기준은 9개월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다, 뭔가 금속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1달이나 2달째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기다려서 좋아지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조기에 금속 고정 재수술과 고리식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환자분이 보시고 이제 주치 선생님께서 보시면서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엑스레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CT나 아니면은 엑스레이를 주기적으로 좀 짧은 간격으로 찍어 가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분류압은 6개월, 9개월, 1년 넘어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1달, 2달째에도 문제가 생기면은 재수술을 해야 될 수 있다. 그것은 분류압이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고요. 조기 금속 고정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미도리님, 원장님 뼈 이식을 할 때 자기 뼈를 사용한다고 하시는데 주로 어디에서 채취를 하시나요? 어, 어, 제가 어제도 제가 고리식 수술을 하나를 했고 오늘도 오전에 그 분류압 수술을 한 분을 하고 왔는데요. 어,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자기 뼈 중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 대부분의 정형외과 선생님께서는 골반에서 뼈를 많이 뗍니다. 골반에 우리 여기 톡 튀어나와 있는 ASIS라고 톡 튀어나와 있는 이 전방에 있는 그 뼈에서부터 쭉 절개를 해서 한 5cm에서 10cm 정도 절개를 한 다음에 그 안쪽 골반 안쪽에서 뼈를 깎아내는데요. 저는 그렇게 골반에서 뼈를 떼게 되는 경우에는 절개가 커지고 굉장히 환자분들이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LFCN이라고 하는 신경마비가 오기도 하고 혈종이 생기고 뼈가 부러지는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골반에서 뼈를 떼는 것보다 무릎에서 뼈를 떼는 것을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무릎 아래 우리 외측에 한 1.5에서 2cm 정도 절개를 한 다음에 경골의 상단부에 구멍을 뚫습니다. 한 1 곱하기 1cm 정도의 네모나게 구멍을 뚫은 다음에 우리가 큐레스라고 하는 우리 숟가락 같은 그런 조그만한 숟가락으로 속 안에 있는 해면골을 채취를 해서 자기 뼈 이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뼈를 사용을 할 때는 저는 골반보다는 무릎뼈를 사용을 하고 무릎뼈가 절개도 작고 환자분도 바로 걸으실 수 있고 통증도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자기 뼈와 함께 주로 사용하는 합성골로는 BMP라고 하는 골 형성 단백질을 사용을 합니다. 행복찾기님, 골절 수술 후에 나사못이 밀려 나왔는데 골지는 잘 나오니 지켜보자고 합니다. 분류압으로 진행될까봐 무서운데 그냥 지켜봐도 되는 걸까요? 이것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수술한 케이스 중에서 나사못이 하나 밀려 나오고 안쪽 나사못이 부러져 있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한 개 한 개가 문제가 생겼지만 그 외에 많은 나사못들이 고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뼈가 잘 붙을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쇄골 아까 보여드렸던 추후에 보여드렸던 인제 쇄골골절 같은 경우에는 나사못이 안쪽에는 3개 바깥쪽에는 2개 고정이 돼 있는데 이미 2개가 다 나사못이 뽑힌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안쪽은 고정돼 있는데 바깥쪽은 아예 고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못이 1개가 밀려 나와 있는지 나머지 있는 나사못들은 잘 버티고 있는지 어 그것을 잘 지켜봐야 되고 골진이 나오고 있으면 남은 나사못들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뼈가 다 붙게 되면은 더 이상
나사못이 밀려 나오거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먼저 붙을지 금속이 먼저 지칠지 이 레이스인데, 지금 한 개의 나사못이 만약 문제가 돼 있다 그러면은 뼈가 빨리 붙게 되면 나머지 나사못들이 잘 유지가 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님, 골절 수술할 때 뼈 이식을 하면 뼈가 더 잘 붙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기 골절, 그러니까 처음 뼈가 딱 부러졌는데 바로 뼈 이식을 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뭐 나이가 많거나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분 중에서 우리가 원위 상완골 골절 아니면은 대퇴 원위부 골절처럼 수술하고 나서 페일할 가능성,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골절에서는 초기에 인공뼈 같은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 초기 골절에서는 처음 뼈가 부러졌을 때는 일반적으로 뼈 이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뼈 이식을 하면은 뼈가 더 잘 붙을 수 있을지는 중요한데, 뼈 이식을 하려면은 제가 이제 또 아까 모식도에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뼈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러진 뼈에다가 그냥 뼈를 얹어 놓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러진 뼈 사이사이에다가 뼈들을 예를 들면은 그 부분에 조직이 차 있다 그러면 그 조직들을 섬유 조직들을 잘 빼내고 그 사이사이에 뼈 이식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도 우리가 우리가 절개를 하고 그 골절 부위를 열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력에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뼈 이식만 했을 때는 물론 뼈가 더 잘 붙을 수 있겠지만 뼈 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 치유력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 초기 골절 수술에서는 뼈 이식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정윤경님, 아들이 고등학생이고 축구 선수입니다. 최근 정강이 골절로 수술했는데 혹시나 후유증이 생겨서 꿈을 이루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운동이 가능할까요?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굉장히 좀 부모님으로서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는 축구 선수인데 정강이 뼈가 골절이 됐다. 물론 지금 이제 수술을 하시고 아마 재활 중이실 것 같은데요. 정강이 골절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운동하다가 정강이 뼈가 부러지게 되면 정강이 가운데나 아니면 원이 3분의 1 정도에서 부러지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금속정을 넣어서 고정 수술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 선수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 이청용 선수가 예전에 정강이뼈 골절로 수술을 했었고요. 금속정을 넣어서 잘 고정해서 잘 회복해서 프로로 복귀를 했습니다. 저는 또 농구를 좋아하는데 NBA 선수들 중에서도 여러 선수들이 정강이뼈 골절로 금속정 고정을 하고 대부분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뒤에는 프로로 복귀를 합니다. 그만큼 정강이 골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술하고 나서 예후가 좋고 거의 재활만 잘 받는다고 하면은 거의 정상적으로 복귀를 합니다. 오히려 정강이뼈 골절보다 우리가 십자인대나 아니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그 뼈보다 오히려 그런 특히 이제 아킬레스건 같은 경우가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재파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재활 치료를 받는 NBA 선수들도 1년이 지나야 아킬레스건 파열 같은 경우는 복귀를 하고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강이 골절 금속정으로 고정을 했다 그러면은 1년이면은 잘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좀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파운트님, 이게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원장님 아빠가 골절 수술하시고 입원 중이신데 담배를 계속 펴요. 아마 담배 하시면 저희 아빠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주치 선생님도 이번 동안이라도 금연하라 하시는데 자꾸 괜찮다면 슬쩍 피러 나가십니다. 원장님께서 왜 골절 환자가 담배를 피면 안 되시는지 알려주세요. 아까 제가 환자 인자 중에서 나이, 그 다음에 골다공증, 그리고 술, 담배, 당뇨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것이 담배입니다. 담배 같은 경우에 우리 니코틴 성분이 담배를 피게 되면 니코틴인 그 성분이 말초 혈관을 한 2시간 이상 동안
20% 30% 정도의 피를 말초 혈관을 수축을 하게 되고 그 조직으로 피가 안 가게 됩니다. 우리 치유력이라고 하는 것은 뼈로 피가 들어가는, 그래서 뼈를 붓게끔 하는 건데, 담배를 피게 되면은 뼈가 붙어가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담배를 핀다고 무조건 뼈가 안 붙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 특히 이제 젊은 남성분들 중에서 뼈가 안 붙어서 왔는데 이거는 안 붙을 뼈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담배 피세요? 물어보는 거의 10분 중에 9분 이상이 담배를 필 정도로, 담배를 핀다고 무조건 뼈가 안 붙는 거는 아니지만 뼈가 안 붙는 사람들의 주요 원인은 담배를 피는 거였다. 그래서 반드시 담배를 좀 끊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철 방금 이제 글 올라왔는데요. 이민철 라이브 저장소님, 만 28세 남성이고 3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경골, 비골, 간부 분쇄골절로 핀 박는 수술, 1년 이후 지연 유압으로 고리식과 추가로 핀을 받고 엑스레이는 보니 최근에 뼈는 다 붙었는데 6 개월 전부터 엄청 노력하면서 운동 중이나 다리가 아직도 덜덜 떨리면서 간단한 러닝도 불가합니다. 원인은 뭘까요? 일단은 굉장히 많은 고생, 적어도 인제 2번 이상의 수술을 받으셨고, 경골, 비골, 간부 골절 같은 경우에는 뭐 금속전, 금속판으로 여러 번의 수술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젊으신 나이입니다. 제 환자분들도 젊은 뭐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근육이 굉장히 빨리 빠집니다. 우리 젊은 환자분들, 군인들도 한 1주일 정도만 침대에 누워 있다 보면은 허벅지가 가느다래지고 굉장히 근육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6 개월 전부터 엄청 노력하면서 운동하고 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게 3 년이나 지난 거고, 앞으로 뭐 6 개월뿐만이 아니라 뭐 1 년, 2년 꾸준하게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햄스트링 그리고 대퇴사두근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결국에는 다리가 떨리고 러닝이 불가능하다, 이거 그런 거는 우리 근육이 빠져서 그런 겁니다. 양쪽의 근육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한쪽의 대퇴 근육이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계단을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뛰려고 할 때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운동을 하실 때, 헬스장이나 이런 데서 운동을 하실 때 뭐 레그 익스텐션이나 레그 컬 같은 걸 하실 때 양다리를 같이 하지 마시고 다친 다리만 무게를 가볍게 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다친 다리만 반복적으로 좀 키워 주는, 그런 해서 양쪽의 밸런스를 맞춰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오늘 제 비욘디 두 번째 강의였는데요. 오늘은 제가 인제 주로 관심이 있고 많이 이 환자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많이 수술을 하고 있고, 오늘도 수술했던 분류압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는 뼈가 골절 수술에 뼈가 붙지 않는 분류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많은 질문들 다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하고, 제가 이제 채팅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